노년이 되면 사람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또렷해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성격으로 보였던 것이 나이 들어서는 그 사람이 반복해온 행동의 흔적으로 드러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보다 상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먼저 느껴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마음이 편했는지 불편했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바로 그 기억된 느낌 위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갈립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난히 잘난 것도 아닌데 늘 누군가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그 행동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결국 그 사소한 행동의 차이입니다. 노년에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끊었던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반응도 하고 맞장구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 모습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억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었던 순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흐름을 정리해버렸던 태도, 이게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남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꺼내기도 전에 멈춰버리는구나. 끝까지 들어줄 사람은 아니구나. 이 인상은 한 번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반복되면 사람은 그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이야기를 꺼내기 망설여지고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기다려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 혹시 이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한 번의 상처보다 반복된 작은 단절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꺼내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말이 잠시 멈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이야기가 더 길어집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를 반복합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닫힙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말을 얼마나 끝까지 기다려 주었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습관이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았던 사람 곁에 머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끝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정보가 오가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 오가고 맞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위해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말을 나눕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끝에 묻어있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인상이 남습니다. 내 이야기가 평가받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느낌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곰곰이 떠올려 보면 대부분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끝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자기 기준을 덧붙였던 말투. 공감하는 듯 하지만 은근히 비교가 섞였던 표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앞에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짧은 말이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이야기는 길어지지만 이상하게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느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말솜씨가 아니라 말끝에 남는 분위기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말버릇이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마음에 편한 사람과 피곤한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결국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늘 아주 사소한 말끝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부탁의 내용보다 부탁을 건네는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가 멀어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부탁을 받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별 생각 없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부탁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탁이 주는 느낌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예전에도 해줬잖아.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사람이 없어. 겉으로는 부탁이지만 사실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먼저 얻는 말입니다. 본인은 친한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부담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갑기보다 이번에는 또 뭘 부탁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순간 부탁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탁을 건네는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탁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괜찮으면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이 말에는 선택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돕고 싶어집니다. 반면 이거 좀 해줘. 이 말에는 이미 결정된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탁의 내용은 같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사람은 그 관계를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는지가 아니라 부탁을 어떻게 건넸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말투가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마음에 편한 사람과 부담스러운 사람을 나누어 놓습니다. 결국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부탁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분위기를 이끌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말할 기회보다 들어줄 사람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멈추면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질문으로 흐름을 재촉합니다. 본인은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인상이 남습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내 이야기를 온전히 꺼낼 틈이 없구나. 이 느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그 앞에서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고 나서 괜히 후회가 되는 경우.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기다려 주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말이 잠시 멈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상하게 그 앞에서는 마음속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은 을 반복합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닫힙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기다려 주었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작은 태도가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게 해준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은 호의의 크기보다 호의가 남기는 무게를 더 또렷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계가 멀어진 뒤에도 본인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챙겨주고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묻지 않아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 얼마나 해주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지나친 호의는 때로 부담이 되고 과한 친절은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이고 묻지 않아도 도와주려 합니다.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조용히 쌓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마움과 함께 갚아야 할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관계를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고마운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사람과 있으면 특별히 받은 게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경우.
그 차이는 호의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얼마나 편하게 두었는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친절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해줄게. 넌 신경 쓰지 마. 고맙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말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나를 존중하는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전자는 호의가 앞서 있고 후자는 배려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얼마나 많이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대해주었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태도가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던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헤어질 때의 인상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10초를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났습니다. 헤어져도 금방 다시 볼 수 있었고 다음 약속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끝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고 한 번의 만남이 훨씬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때 사람은 대화의 내용보다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더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하는 태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기며 먼저 일어나는 습관. 본인은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이 만남이 가볍게 끝났구나라는 인상이 남습니다. 반대로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만남의 여운을 완전히 다르게 남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왠지 허전한 느낌이 남는 경우. 특별히 불편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묘하게 식어 있는 느낌. 그 이유는 대부분 헤어질 때의 태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이 끝난 뒤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자리를 뜨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넵니다. 짧은 인사지만 마음에 온기가 남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보이며 자리를 떠납니다. 특별히 무례한 행동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만남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작은 행동이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었던 사람을 다시 떠올립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말보다 표정과 반응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말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걸. 바로 얼굴과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르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무심코 한숨을 쉬거나 표정을 굳히거나 시선을 잠시 피하는 행동. 본인은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순간을 정확히 느낍니다. 내 이야기가 부담스러웠나?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이 느낌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마음에는 또렷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그 앞에서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상처받은 말은 없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위축되는 느낌.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는 관계. 그 이유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였던 표정과 반응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변화 없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말은 적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듣는 동안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거나 한숨을 쉬거나 시선을 피합니다. 특별히 무례한 행동은 아니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얼굴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작은 표정이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편하게 바라봐 주었던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옳은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습관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옳은 말이 중요했습니다. 맞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조언, 정확한 판단. 그래서 우리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좋은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더 이상 정답을 듣기 위해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틀린 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틀린 사람의 자리에 놓습니다. 본인은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근히 평가받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람은 그 앞에서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마음이 편했던 적도 없는 관계. 이유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짧은 말이지만 마음이 풀립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맞는 말일지 몰라도 마음은 다칩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얼마나 옳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한 사람이었는지에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작은 태도가 시간이 흐른 뒤 사람의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은 나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보다 나를 그대로 두었던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제 이 모든 단락을 하나로 회수하는 엔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격도 아니고 배워야 할 기술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의 곁에 누가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늘 큰 실수는 피하려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으려 했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것은 그런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느껴졌던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잘해준 기억은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곁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의 느낌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바로 그 기억된 느낌 위에서 아주 조용히 갈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드러나는 차이는 성격도 아니고 말솜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행동이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사람의 곁에 누가 남는지는 결국 그 사소한 행동의 차이에서 결정되니까요.